근데 이제 에스토니아가 이렇게 급히 찾아온 이유는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뭐 나중에 휴전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방향을 틀어서 침공을 할까봐 나라들이 있어요. 그 아직 그 자주포를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들 그런 곳은 이제 트럭식의 그 K9 자주포를 개발해서 새롭게 또 제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박입니다. 자, 한국 방산의 이 베스트셀러 K9 자주포가 또 한 번 날아오를 것 같습니다. 에스토니아, 이 발트 3국 중 하나죠.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추가 도입 계획을 타진했고 사실상 성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 미국 시장도 열릴 거라는 소식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디펜스타임즈 안승범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K9 자주포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 들고 오셨네요. 네. 에스토니아 하면은 약간은 생소하지만 발트 3국 중 하나. 네. 그리고 상당히 또 정보통신 강국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토니아가 이렇게 급히 찾아온 이유는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뭐 나중에 휴전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방향을 틀어서 침공을 할까봐. 그리고 그 발트 3국이 지금 사실상 지상으로는 이제 단절돼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전쟁 뭐 이렇게 나도 뭐 이쪽에서 이상할 게 없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러전쟁, 우러 전쟁이 이제 쉬면은 휴전으로 가면은 이제 전쟁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급하게 이제 나머지 그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에스토니아군은 화력을 이제 자주포에 두고 있는데 네. 항공 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36문까지는 이제 구비를 하겠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24문을 이제 가져갔고. 예. 그래서 뭐 개량 계획도 발표했고, 업그레이드죠. 그럼 나머지 12문을 이제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전쟁이 또 갑자기 이제 터질 것 같으니까 사야 되는데 이게 신품으로 이제 가져갈 것 같으면 뭐 시간이 좀 걸리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추정하는 거는 이 중고를 이제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거를 오버홀해서 좀 빨리 줄 수 없냐.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오지 않았나. 오버홀. 예, 어떤 의미죠? 다 창정비. 싹 먼지 다 털어내고 뭐 엔진 다 봐야 되고 주포 다시 한번. 신품 같은 중고? 예. 그렇게 해서 다 먼지 털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무래도 짧게 빨리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찾아온 것 같고 안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뭐 방산유체가 이제 폴란드에서 또 조만간 열리는데 네. 9월달에 그런 데서 이제 협의를 이제 마무리 짓는데 그거를 뭐 한 4, 5개월 앞두고 그냥 찾아온 거 봐서는 급하게 이제 뭐 좀 물건을 줄 수 없느냐 그거부터 알아보고 이제 정 뭐 안 되면은 뭐 기존 이제 신품을 발주해야 되겠죠. 네, 뭐 말이 중고지 육군 정비창에서 거의 새거 수준으로 그러니까 오버홀 한 곳이었더니 계속 그걸로 요구를 하는 건가군요. 예. 일단 이제 이게 분위기 상황이 급하니까. 만약에 이제 러시아군이 또 그쪽으로 침공을 하면은 일단 나토군이 바다로 들어오기 전에 증원군이 오기 전에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급한 마음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에스토니아가 인구가 한 13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시 정도 규모니까 네. 사실 탱크 하나 사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전차가 없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병력 전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계화 보병 전투차, 스웨덴 이제 뭐 CV90, 그게 주력이고 그다음에 그걸 엄호할 수 있는 이제 화력, 곡사 화력. 그게 이제 K9 자주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곡사 화력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전차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그냥 보고 쏘는 거지만 자주포는 탄 뒤로까지 쏠 수 있는 곡선을 그리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해서 그렇게 쓰고 사용하고 있는데 6.25 전쟁 때 기준으로 보면은 전차도 그 직사포인데 산에 이렇게 둔턱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산 위로 이렇게 쏘는 곡사포처럼. 그래요. 그럼 뭐 영상에 다 나와요. 기록 필름에. 국방일보 같은 방송에서 보시면은 또 직사 사격, 그 사격. 급하면 앞에 전차가 나타나면 그냥 그 155mm 포로 그냥 바로 직사.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좀 특별한 경우고 보통 이제 직사다, 곡사다 이걸로 구분을 합니다. 그 포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지금 지정학적으로 불안감을 겪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푸틴이 이 발트 3국에 시비를 걸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발트 3국은 사실 한 사흘 안에도 함락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나토 이제 신속 증원 전개 그 개념이 그 발티해 쪽으로 해서 빨리 이제 병력을 뭐 해병대라든지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이제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에스토니아 군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손쉽게 확보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자주포다. 그렇게 해서 K9 자주포 선정됐죠. 최악의 경우에는 K9 자주포가 러시아군 상대로 실전 경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사 그냥 급하면 뭐 눈앞에 전차가 들어오면 155mm로 때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면은 사실 거의 전쟁을 점령당하기 일보 직전이죠. 그러니까 그 K9 자주포가 지금 사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개량됐어요? 통상 이제 40km인데 지금 개량들은 50km에서 60km 더, 뭐 최종적으로 70km.
뭐 그렇게까지 확장을 하는데 네. 또 탄약의 문제, 추진체 탄약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통 통상 40km를 이제 보고 있어요. 40km. 예, 근데 나토군 서유럽의 나토군이 자기들이 어떤 생산 방산 제품의 벨트를 형성하려고 네. 소위 그 알려진 아처 자주포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트럭식인데 예. 그것은 50km 그러니까 표준. 우리보다 좀 더 나가죠. 네. 다만 이제 그건 궤도식 탱크 같은 전차 같은 궤도식이 아닌 트럭형.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차 같은 궤도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방식 기동하는 방식은 좀 다르죠. 그 궤도형이 있고 차륜형이 네. 있잖아요. 이번에 수출되는 거는 궤도형입니까? 예, 궤도형이고 우리 그런 이제 시장에 요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필리핀도 뭐 트럭형을 샀어요. 이스라엘처럼 우리 걸 안 사고 값도 좀 싸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요구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K9의 그 포대, 그 포를 그대로 옮겨서 트럭에 싣는. 예. 그래서 모형까지는 공개가 됐어요. 개념 모형까지. 그래서 그것이 실물이 어느 정도 모크업, 실제 실물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형상을 드러낸 네. 실물 사이즈의 전시물은 아마 10월 그 아덱스에서 공개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 준비가 됐고 곧 나온다고 이제 외국 손님들한테 보여주되니까. 그래서 10월 달에는 좀 그런 면에서 좀 네. 기대가 돼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은 좀 최근에는 다 모형이었어요. 요만한 모형으로.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뒤늦게 이 차륜형 트럭식을 이제 급하게 손을 댄 건데 개발을 시작한 건데 네. 좀 아쉽게도 뭐 주변국, 뭐 일본, 뭐 아니면 중국, 그다음에 더 나아가 유럽 중심보다는 좀 늦게 개발을. 또 워낙 뭐 K9 자주포 궤도식에 국내 생산, 우리 네. 육군이나 해병대에 납품하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2014년, 15년부터 해외 수출이 이제 막 터지니까 그러니까 판매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니까 뭐 중고품도 저희 되고 잘 닦아서 저희 되고 네. 신품도 저희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뭐 속된 말로 정신이 팔려 있었죠. 그렇군요. 아, 예. 이거라도 계속 팔리니까 굳이 우리가 저런 차륜형, 트럭형을 뭐 그렇죠. 만들 필요가 있나. 근데 뒤늦게 또 그 별도의 시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중고를 팔고 차라리 K9A2 이거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그냥 만들어서 배치하는 게 더 남는 장사 아니에요? 오히려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비용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키트로 이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네. 비용은 이제 상대 기존 도입국에서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근데 그게 더 두고 봐야 돼요. 시장이 어떻게 열릴지는. 네. 근데 우리 한국군도 아직 그 적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시에 한 2027년, 8년 이후에 그 시장이 또 이제 별도로 열리죠. 네. 개량 시장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뭐 K9 A2로 가져갈 건지 네. 아니면 우리 군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아니면 키트로 해서 개량할 건지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 K방산의 대표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의 향방이 앞으로 더 팔리느냐 아니면 그냥 평소대로 그냥 수준으로 갈 건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개량형이 잘 안 팔리지 않습니까? 되게 키트를 많이 가져가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 예.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 수익성은 사실상 떨어지죠. 네. 인건비 빼먹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수주를 많이 받아야 돼요. 확보를 해놓고서 나중에 또 개량 시장을 진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무한적으로 뭐 이렇게 좋아만 할 게 아니라 네. 새로운 걸 자꾸 개발을 이제 뭐 트럭식으로라든지 빨리 완성을 시킨다든지 그것도 시간을 끌지 말고 예.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낮은 시장, 저가 시장. 그러니까 트럭식은 좀 더 가격이 좀 밑으로 가니까 그 시장으로 빨리 변환을 하든지. 나머지 뭐 나라들이 있어요. 그 아직 그 자주포를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들. 그런 곳은 이제 트럭식의 네. 그 K9 자주포를 개발해서 새롭게 또 제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에스토니아인들이 러시아 시절에도 그냥 러시아의 한 지방이 아니라 이게 러시아 귀족의 농노로 또 고생을 했고 2차 대전 때 러시아하고 독일 싸울 때 얘네 갈라져서 양쪽으로 좀 비극을 겪었던 뭐 그런 아픔이 있는 나라라서 더 이 방산 쪽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러시아가 그쪽 지역을 뭐 또 돌려서 삼국을 침공하겠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역사적인 배경이 네. 사실 뭐 우크라이나도 얽혀 있고 더 나가서 폴란드도 그랬고. 근데 이제 폴란드는 아주 별개의 그 소비에트 연방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발트 3국 그건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쳐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뿐만 또 손을 댈 수 있다. 다 예. 자기 입장에서는 푸틴 입장에서 다 회복을 하겠다. 그 상황이 이게 지금 뭐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또 바로 그냥 옆으로 또 화력을 네. 돌려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빨리 이 나머지 12문을 채워서 완성을 해야 되겠다. 36문을. 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K9 자주포하면 왜 한국 방산의 정말 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라고 해도 손색이 없잖아요. 네. 저는 에스토니아 그 다음 시장이 더 궁금한데 미국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17년도 그 기준에서 미 그 공군 훈련기 시장 네. 그거를 이제 한국 항공우주사람 카이에서 도전을 했었는데 돈도 좀 들이고 시제기도 이제 만들어서 국내 공개도 했고 미국에서도 했는데 떨어졌어요.
보잉사하고 이제 경쟁이 붙었다고 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나 에로스페이스 측에서는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입장. 예. 그 설레가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상당히 장벽이 높다. 근데 거긴 공군이고 이번엔 육군인데 우린 육군에 더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경쟁이 독일 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PGH 예. 2000.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경쟁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시험 평가를 이것저것 이제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를 이제 목표로 조금씩 하고 있고 10월 달에 미국의 뭐 육군 전시회, 아우사 그런 데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어떤 평 자체가 갈라질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비집고 들어온 게 아처 자주포, 트럭 시계. 아, 그게 이제 슬금슬금 그 서유럽 시장에서 네. 벨트를 형성. 원래는 이제 스웨덴에서 개발했는데 예. 그 스웨덴의 보포사에서 그 개발한 건데 이게 이제 국제에 뭐 이렇게 저기 합병을 하면서 네. 영국 회사에 BAE 시스템즈 이렇게 다 합병이 돼버려서 그 흐지부지 돼버렸죠. 그 원 제작사가. 그러니까 영국이 개발한 건 아닌데 네. 이게 이제 다국적 기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영국 회사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게 트럭식이에요. 그리고 사거리가 50km. 우리 거보다 평상시 10kg 맞네요. 일반 예. 포탄 썼을 때는 좀 더 나가는 그리고 트럭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영국의 뭐 소량 이렇게 뭐 발주가 뭐 정치적인 게 이제 곁들여져서 한 3년 전인가 이렇게 곁들여져서 예. 채택을 하면서 또 독일도 이거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벨트 현상해서 뭐 한번 그래요? 사보자. 이제 그렇게 발제가 된 상태에서 미국에 이제 진출. 미국에서 하반기에 뭐 좀 시장이 열릴 거라고도 하던데 그럼 결국 한국의 K9 자주포, 독일의 PGH 2000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영국의 아처 이 3파전이 될 가능성이 근데 크다고 이게 봐야 돼요. 또 좀 이상하게도 그 미국의 자주포 종류 중에서 그러니까 도입을 해야 되는 획득 네. 분야 중에서 특수 목적의 신속 기동군의 자주포로도 이미 아처가 소량 채택이 됐어요. K9 자주포하고 독일의 PGH 2000 자 맞붙는다. 그러면 기동성 면에서는 어디가 더 낫습니까? 우리나라 K9 A1 자주포가 빠르죠. 빠르다. 아. 그 경쟁사 거는 이제 무겁고 상부장갑이 이제 무게가 차지하기 예. 때문에 전체 톤수에서 좀 더 무겁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신속 이렇게 치고 빠질 수 있는 거는 더 생존성이 높죠. 우리가 한 15초에서 20초 안에 세 발 쏘고 바로 또 이동할 수 있다면서요? 바로 이동할 수 있죠. 그 기동력이 빠르지 않으면 적진에서 대포병 레이더로 바로 원점을 네. 타격할 수 있으니까. 바로 치고 들어올 수 있죠. 근데 한 15초, 20초 만에 이동하면 그건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생존성이 우수한 거고 예. 이 독일 쪽은 약간 이제 오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초 단위가. 네. 그럴 때 이제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포탄이 막 떨어질 수 있는 옆에. 근데 또 슬쩍 이렇게 파편이 튀어도 이 장갑이 좋으니까 네. 또 그런 면에서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뭐 생존성이 좋다. 그래서 그렇군요. 서로 이제 강점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포탄 적재량이 많고 그리고 참호 통과 능력도 우수하고 예. 그런 면에서는 또 독일제가 나은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빨리 치고 빠지는 속도. 네. 예, 그게 우수한 거고. 중국은 별 의미 없죠. 그 PLG-05. 시장에서 별로 인기도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1991년도 걸프전 끝난 다음에 쿠웨이트군이 옛날 그 버전들을 네. 구형 버전들을 사서 아직까지 운영한 거 있는데 그 부분이 그게 이제 구형화됐기 때문에 30년 지났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K9 자주포에 관심을 가질 만한데 아직 눈을 안 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영업하기에 따라서 쿠웨이트 육군도 우리 거를 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K9 자주포하고 K55 가끔 이렇게 비교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운용, 그러니까 부대 운용 인력 측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이죠. K9 자주포가.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이 화력이라든지 예. 기계 자체가 기준이 좀 더 나중에 맞는 거니까. 근데 이 K55A1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초의 그 플랫폼이 85년부터 시작이 돼서 네. 그 99년 뭐 이렇게 때까지 쭉 배출됐기 때문에 그 노화된 게 있고 오버홀하고 이제 뭐 개량을 했는데 예. 수명을 따지면은 사실 이제 K9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네. 기계적인 노후화 말고 탈 수 있는 운용 인력이 훨씬 적은 인력으로도 가능하잖아요. K9 자주포 그렇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예. 반무기나 그다음에 그렇죠. 자동화를 이제 예정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K55A를 어떻게 저거를 이제 사용하다가 어느 시간까지 사용하다가 버릴 건지. 그러면 그 천여문인데 네. 이것을 신규 생산을 이제 뭐 K9 A2나 A3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신규 생산해서 채울 건지 그 앞으로 그게 과제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형 자주포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근데 K9 자주포도 장기적으로는 무인화로 가야 되지 않아요? 물론 유무인 복합 체계도 가능하겠지만요. 예.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는 이제 뭐 A2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고 A2에서, 예. A3는 완전 무인화시키겠다. 이제 그런 이제 과제를 이제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게 2030년대 초반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개발이 이제 그때 끝나서 배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30년대 초반이면은 A2가 아니라 A3가 까지 나와 있죠. 나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현재 그 적용을 육군 그 실전 부대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 배정을 이제 그런 것도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관건이죠. 앞으로 그 실전 배치를 다 해놔야만 또 수출 시장에서 네. 그 계란 키트를 팔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 유무인 복합 체계는 언제쯤 완성될 걸로 보세요? K9 자주포? 형식적으로는 일단 A2는 28년,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32년. 뭐 KF11 전투기하고 좀 비슷해요. 가는 길 과정이. 네. 그리고 이제 양산 배치 실전 이렇게 다 들어가면은 뭐 2035년대는 어느 정도 일선에 좀 깔려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 좀 저기 있죠. 10년 후에 다 이루어질까 지켜보는 그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스토니아가 하이마스도 한 6대 샀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천무도 혹시 가능성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네, 보세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계 자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네. 사실 우리 그 천무가 미국의 그 MLRS, 그건 이제 궤도식이고 예. 하이마스는 트럭식인데 그걸 이제 참고로 해서 또 한미동맹 그런 연합작전 생각해서 이게 천무가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반 다연자 로켓탄, 그다음에 이제 단거리 탄도탄 네. 이걸 다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최근에는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진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성비, 가격, 획득 가격은 또 미국제보다 좀 더 낮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생산 속도도 빠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트랙 폴란드군처럼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예, 폴란드. 똑같은 이 에스토니아군도 한 6문 정도를 예. 이 같이 K9 A2 자주포 A1 자주포죠. K9 A1 자주포에 가져갈 때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살 수 있어요. 폴란드에 천무 탄약 공장도 생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협상만 잘 되면 수급도 괜찮고 뭐 하이마스로 공중 수송할 일도 없어 보여서 오히려 천무가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탄약 조달이 되면은 그 평상을 지나간 유사시에 그 바다를 통해서 수송해서 보급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폴란드가 많이 탄약 시장도 노리고 있죠. 이게 플랫폼들을 이렇게 깔아놓으면 주변에 깔아놓으면 그 탄약을 자기가 또 공장 세워서 팔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네 방위 산업을 지금과 달리 더 발전시킬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 먼 훗날 이제 보면은 유럽 시장은 또 우리가 또 좀 뺏길 수도 있고. 네. 키우는 거죠. 또 이 후발국들을 마치 튀르키예처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로 시작한 우리 K9 자주포가 이제는 중동, 베트남 그리고 에스토니아, 발트 3국까지 나아가서 미국까지 예, 예.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소식 들려드렸습니다. 안승범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